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요리사 제임스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우연치 않게 오게 된 한국에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고, 한국이 보여준 기적 같은 모습에 아직도 어안이 벙벙할 지경입니다. 일단 저는 미국으로 이민을 오신 이탈리아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이탈리아 요리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요. 결국 저는 명문 요리학교까지 졸업한 뒤 미국 내 이탈리아 정통 레스토랑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요식업은 정말 순탄치 않았어요. 특히나 미국에서는 더더욱 그랬죠. 왜냐하면 절도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도저히 버텨낼 수가 없었거든요. 식당에는 전문 절도 조직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 상습적으로 절도를 해댔고, 미국에서는 이러한 소규모 절도 행위는 애초에 처벌조차 불가능하기에 저는 모든 손해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국에서의 사업을 접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한국인들 때문이었는데요. 미국 내 아시아계 이민자가 폭증하고 관광객이 더욱 늘어남에 따라 저희 동네에는 여기가 아시아인지 미국인지 모를 정도로 동양인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꼭 배낭에 한국 국기 스티커를 붙이거나 K-팝 관련 모자를 쓴다거나 하는 한국과 관련한 것들로 치장을 한 사람들은 제 레스토랑에 큰 피해를 입히더라고요. 이들은 십수명이 떼거지로 와서 다짜고짜 뜨거운 물을 무료로 요구한다거나 때를 지어 몰려와서 테이블 3개를 점령해 놓고 음식은 2개만 시키는 경우도 있었어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레스토랑의 식기류나 장식품들을 훔쳐서 달아나는 경우도 많았기에 저는 이들을 응대하기 위해 직원을 더 고용하며 추가적인 인건비까지 지출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인들은 시끄럽게 떠들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를 준다든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행패를 부린다든지 하며 저를 힘들게 만들었기에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정든 레스토랑을 폐업 처리해버린 것이죠. 미국 경찰들은 이런 사소한 일에 공권력을 낭비할 수 없다며 제 출동 요구를 거절하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제가 왜 뜬금없이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냐고요? 그건 바로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국은 분명 제가 단단한 요리, 철학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줄 거라며 제게 한국행을 강력히 추천하셨거든요. 이탈리안 셰프 출신이자 현재는 요리 연구가로 활약 중이신 아버지는 한국은 역사 깊고 수준 높은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한국인들은 음식을 보는 눈도 높고 만족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기에 제가 만약 한국에서 성공한다면 그건 전 세계에서 성공한 것과 다름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이런 형편없는 시민의식을 보이는 한국이 제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인가? 저는 그동안 아버지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지만 마침 미국 말고 다른 곳에서의 새 출발을 준비하던 저였기에 반신반의한 채로 한국으로 떠나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는 매너 없는 한국인들과는 전혀 친해질 생각이 없었고 그저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어떤 나라에서 새 출발을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한국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봤던 한국인들은 다들 시끄럽고 매너도 없었는데 한국 공항에서 본 한국인들은 매우 점잖았고 시끄럽게 구는 사람들도 단 한 명도 없었죠. 그리고 이들은 좁은 통로에서 마주치면 항상 어깨를 먼저 접으며 상대방을 배려해줬는데요. 미국에서는 나만을 가장 우선시 생각하는 개인주의 문화와 더불어 쓸데없는 마초 문화까지 있어서 이런 경우 대부분 어깨를 접지 않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정말 교양 있고 멋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정말로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길거리는 정말 말도 안 되게 깨끗했고 정체불명의 약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거든요. 일단 한국의 길거리에는 그 흔하다는 쓰레기조차 전혀 없었고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도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저는 그동안 살면서 한국에서 풀네음이라는 것을 처음 맡아봤을 정도로 미국에서만 살아왔던 제게는 이런 상황이 매우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미국에서는 담배뿐만 아니라 불법 약까지 길거리에서 대놓고 하거든요. 심지어 좁은 길에서 아이가 지나가든 말든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체불명의 연기를 뿜어대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미국의 개인주의적이고 위험한 약 문화에 대해 학을 떼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달랐어요. 한국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는 어김없이 주변에 흡연구역이 존재했고 심지어 그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한국인들은
아이가 지나가면 꼭 담배를 끄거나 아이가 지나갈 때까지 숨을 참더라고요. 흡연구역에서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는 한국인들을 보고 제가 미국에서 봤던 사람들이 정말로 한국인들이 맞나 싶어서 혼란스러워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인들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에 너무 심취했던 탓일까? 저는 잠시 방심한 틈에 충격적인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길거리를 걷다가 2인조 소매치기단에게 당해버렸거든요. 어떤 동양인 커플이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며 자꾸 친한 척을 하고 사진을 찍자고 하길래 저는 한국인들의 성격이 원래 친화적이구나 싶어서 그들과 사진을 찍고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런데 그들과 헤어짐과 동시에 주머니 속에 넣어놨던 휴대폰이 사라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엄청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한국인이 그러면 그렇지 않은 생각에 미국으로 되돌아갈까를 진지하게 고민했죠. 그런데 그때 머리를 감싸쥐고 있던 제게 어떤 한국인 한 명이 접근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문제 있으세요? 그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잔뜩 흥분한 저를 달래줬고 이내 저를 직접 경찰서에 데려다주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그는 제가 겪은 사람들은 아마 한국인이 아닐 거라며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각 지역 한국인들은 술을 먹지 않은 이상 먼저 남에게 다가가서 귀찮게 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어요. 아무튼 그는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가면서까지 경찰에게 제 상황을 통역해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 정도 범죄자쯤은 1시간도 안 되어 곧바로 잡힌다며 제게 식사나 하고 오자고 제안하더라고요. 아니, 미국에서는 사건 접수조차 안 받아주는 이러한 경범죄를 어떻게 한국에서는 1시간이라는 턱도 없어 보이는 시간 만에 처리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그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음식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르게 먹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가 식사 후에 경찰서로 다시 돌아가니 한국 경찰은 정말로 사건 접수 1시간도 안 되어 소매치기를 잡아버린 거 아니겠어요? 범인은 중국인 커플이었고 그들은 한국인인 척 외국인들을 전문으로 노리며 한 명은 혼을 빼놓고 한 명은 주머니를 터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범인은 정말로 한국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의 치안 수준이 도저히 현실적이지가 않아서 저를 도와준 한국인 남성에게 질문을 건네봤습니다. 미국 경찰이었으면 이런 단순 좀도둑은 거들떠도 안 봤을 것입니다. 오히려 왜 자신의 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냐며 피해자인 저를 탓했을 게 분명하다고요. 그런데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범인을 잡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자 그는 한국은 땅덩이에 비해 경찰서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 각 경찰서마다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놔서 순식간에 범인들을 잡을 수 있다고 말해왔는데요. 저는 한국인들은 시민의식 수준이 높은데 치안마저 완벽하니 범죄가 없는 거구나 싶어 혀를 내두르고 말았죠. 저는 내친 김에 그에게 제 미국에서 겪은 한국인들에 대한 경험을 말해주며 어떻게 한국인들은 외국에서와 한국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이 한국인 남성은 인상을 찌푸리더니 사실 자신은 미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이라며 제가 경험했던 건 전부 다 중국인이라고 말해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미국 내에서 한국인이라고 속인 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중국인들을 많이 봤다며 현재 한류 문화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에 따라 중국인들이 한국인인 척하며 여러 혜택을 가로채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가 다니는 대학교 내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작정하고 한국 관련 굿즈들을 착용하고 여러 식당이나 카페들을 활보하며 공짜 투어를 다니기도 한다고 했는데요. 저는 중국인들의 비열함에 학을 뗐고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에게 속아 한국행을 포기할 뻔하다니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정말로 한국은 제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줄 것 같다는 확신에 가까운 감정을 느낄 수 있었죠. 한국은 상상 이상으로 선진적인 나라였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여러 준비 과정을 거치고 드디어 레스토랑을 오픈하게 됩니다. 또한 영재라는 한국인 매니저를 고용하게 되었죠. 영재는 카투사로 복무한 경험이 있어서 영어에 매우 능통했고 제게 많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픈 첫날 저는 한국인 손님들을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정말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매너를 보여줬거든요. 일단 한국인 손님들은 식사를 한 뒤
자신이 사용한 테이블을 휴지로 닦아놓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심지어 계산을 할 때도 항상 두 손을 내밀며 직원들을 존중해주는 태도를 보여주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음식이 조금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일부러 음식 소스를 발라놓거나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있을 뿐만 아니라 공손하게 두 손으로 계산을 하기는커녕 그저 돈이 없으니 배째라 식으로 당연하다는 듯 무전취식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보이곤 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경찰은 역시나 경범죄라는 이유로 출동하지 않았고 저는 그들을 그저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수준 자체가 완전히 달랐죠. 물론 한국인 직원들도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한국인들은 절대로 지각하지 않았고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한국인 직원들은 절대로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인 직원들은 툭하면 비싼 식재료들을 훔쳐가고 지역 내 조직들과 짜고 치고 제 가게를 털어버린 적도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인 직원들은 레스토랑을 마치 자신들의 아지트처럼 아꼈고 도둑질은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스피커나 게임기 등을 직원실에 두고 다니며 가끔씩 있는 직원 회식이나 휴식 시간에 노래를 틀며 즐겁게 일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한국인들 덕분에 미국에서는 느낄 수 없던 마음의 평화를 느끼며 주방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사람 관련 스트레스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복한 나날만 계속될 것 같던 제 레스토랑에도 위기는 찾아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오픈발이 떨어진 제 레스토랑은 점점 경쟁력을 잃고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이제는 적자라는 전혀 생각도 못해본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고 이 문제로 매니저인 영재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영재는 제게 충격적인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이 근처에 아무 피자집에서 피자 한 판만 시켜보세요. 그러면 문제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란 말인가? 저는 당혹감마저 느꼈지만 일단 영재가 시키는 대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포테이토 피자와 명란 파스타라는 도저히 근본이라는 게 없어 보이는 음식을 주문해봤죠. 저는 이런 철학 없는 요리를 즐기는 한국인들에게 약간의 실망감을 느끼면서 도대체 아버지는 무슨 뜻으로 이런 수준 낮은 요리를 먹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배워오라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맛본 음식들은 최고의 맛을 자랑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맛있는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국식 이탈리아 음식은 정말 절정의 맛을 자랑했고 저는 한국인들의 현지화 능력을 완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재는 이런 얼빠진 표정을 짓고 있는 제게 음식의 근본을 따질 거면 타임머신을 타고 중세시대로 돌아가라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오로지 실력과 맛만 중요하다며 근본은 실력부터 갖추고 나서 따지라는 정말 뼈를 때리는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로 맞는 이야기였거든요. 명문 요리학교까지 졸업한 제가 한국에 그저 평범한 피자집보다 수준 낮고 맛없는 음식을 만들다니요. 저는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 치열한 미국에서 일하며 너무나도 안일해져 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충격을 받은 저는 노선을 완전히 바꿔서 맛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요리가 취미인 영재의 조언을 받아서 까르보나라 떡볶이를 신메뉴로 출시했고 한국에만 존재하는 빠네 파스타를 응용한 빠네 스파게티와 파스타 피자까지 만들었죠. 또한 기존의 와인 위주의 주류 대신 소주와 증류식 소주를 추가하기도 했는데요. 소주는 음식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오히려 음식의 다양한 풍미를 돋워주는 정말 마법 같은 술이거든요. 그럴싸해 보이진 않지만 한국인들 같은 미식가들에게는 매우 적합한 술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한국식으로 메뉴를 개편한 이후 제 레스토랑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금 손님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로 수준 높은 음식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었고 저는 이런 미식가 한국인들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 정말 끊임없는 요리 연구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손님은 점점 더 늘어났고 제 요리에 대한 철학도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너무 많아져서 직원들을 더 뽑아야 하나? 고민을 하던 와중 영재는 또다시 놀라운 제안을 건네왔죠. 그건 바로 이 레스토랑에 식당 전용 태블릿 PC를 도입하는 거였는데요. 영재는 직원을 더 늘려봐야 식당 안이 더 복잡해질 뿐이라며
요즘 한국의 거의 모든 식당에서는 태블릿 PC로 주문을 받고 기계를 통해 결제까지 마친다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말을 건네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한국인들이더라도 이 정도로 비싼 태블릿 PC를 본다면 전부 훔쳐가지 않을까 싶어 반신반의한 채로 태블릿 PC를 도입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선택은 대성공을 거두었죠. 저는 한국에서는 모든 주문과 결제를 태블릿 PC라는 최신 기계로 처리한다는 것도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 이런 고가의 태블릿 PC를 설치해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다는 점에 그저 얼이 빠질 뿐이었습니다. 이건 몇 푼이라도 그저 돈만 된다면 식탁보와 식기류까지 훔쳐대는 중국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고, 덕분에 제 레스토랑은 다시금 여유를 되찾을 수 있었죠. 하지만 영재의 제안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영재는 지금의 오후 7시까지 운영하는 레스토랑 방침은 한국과는 너무나도 맞지 않는다며 레스토랑 운영시간을 밤 11시까지로 바꾸라고 건의해왔거든요. 사실 저는 이것만큼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해가 지고도 영업을 하는 레스토랑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 똑똑히 봐왔기 때문인데요. 미국에서는 밤만 되면 숨어있던 각종 약쟁이들이나 노숙자들, 그리고 전문 범죄 집단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마치 좀비 떼들처럼 불이 켜진 상점들을 향해 달려들어 모든 것을 약탈해 가거든요. 그러나 영재는 한국에서는 가게 문을 잠그지 않고 퇴근해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다며 하루 24시간을 모두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12시간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엄청난 손해라고 말해오는 것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영재의 말이 전부 맞았죠. 치안 문제와 시민의식 문제로 하루를 12시간밖에 사용할 수 없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늦은 새벽까지 24시간을 온전히 사용하며 매우 효율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미국에서는 정말 상상치도 못한 경험을 하며 한국에서의 생활을 즐기고 있는데요. 한국은 제게 항상 압도적인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이런 한국을 완전히 사랑하게 되어버렸습니다.